이 다이아몬드는 157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터키 프랑스 대사로 근무하던 상씨가 구입해서 프랑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헨리 3세는 상씨로부터 이 다이아몬드를 빌려 그의 모자의 장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헨리 4세 역시 그 보석을 빌려 자금을 빌리는 보증으로 전주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석이 목적지에 이르기도 전에 강도를 만나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보석을 전달하기로 한 전달자의 시신을 수습하여 해부해본 결과 보석이 그의 윗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보석을 헨리 4세로부터 돌려받은 상씨는 1605년 영국의 제임스 1세에게 이 보석을 판매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다이아몬드가 상씨 다이아몬드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69년까지 상씨 다이아몬드는 영국의 궁정에 머물렀습니다. 찰스 1세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그의 셋째 아들인 제임스 2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제임스 2세가 내란으로 패하면서 피난처를 구한 곳이 루이 14세였습니다. 돈이 필요한 제임스 2세는 이 보석을 루이 14세의 섭정을 대행하던 추기경 마자랭에게 2만 5천 파운드에 판매하였습니다. 마자랭은 이 보석을 루이 14세에게 헌상했고 보석은 루이 14세의 왕관의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후 보석은 프랑스 혁명 중에 도난당하면서 한때 사라졌습니다. 1828년 러시아의 부호인 데미도프 왕자가 이 보석을 8만 파운드에 구입했는데 그때까지의 경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후 1865년 인도의 왕자에게 10만 파운드에 팔렸으나 다시 행방불명되었고 1906년 미국의 재력가이자 정치가인 아스토의 손에 들어가 72년간 아스토 가문이 소유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1978년에 아스토의 후손으로부터 이 보석을 100만 달러에 구입하여 오늘날 루브르의 아폴로 회랑의 다른 보석들과 함께 전시됩니다. 1701년 인도 크리스탄이 강변에 위치한 파티아 광산에서 4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한 노예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원석을 가지고 바다로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먼 선장은 그를 살해하고 원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선장은 노예에게서 빼앗은 원석을 단 돈 5천 달러의 참전드라는 보석상에게 팔게 됩니다. 얼마 후 그는 원석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모두 탕진하였고 노예를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편 선장에게서 원석을 구매한 참전드라는 보석상은 마드라스의 총독이었던 토마스 피트에게 원석을 무려 10만 달러에 팔게 됩니다. 원석의 새 주인이 된 토마스 피트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2만 5천 달러를 들여 원석을 연마하였습니다. 이후 이 보석은 총독의 이름을 따 피트 다이아몬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717년 프랑스 오를레앙의 공작 필리프가 루이 15세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 보석을 50만 달러에 구입하였습니다. 보석의 이름도 당시 섭정을 하던 필리프의 다이아몬드라는 뜻으로 리전트 다이아몬드로 바뀌었습니다.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선물받은 루이 15세는 1722년 자신의 대관식에 이 보석으로 만든 왕관을 썼고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도 이 보석으로 검정 벨벳 모자를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프랑스 정부는 이 보석을 담보로 차입을 하게 됩니다. 1800년 마침내 모든 담보금을 지불한 나폴레옹은 권력과 함께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부적처럼 생각했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칼자루에 이 보석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은 여러 전투에 패배하여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병사하게 되었습니다.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프랑스 왕실은 영국과의 7년 전쟁에서 패배하여 왕실의 몰락을 가져왔고 나폴레옹 역시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공주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라티라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프란치 슈테판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선물받았습니다. 이 보석은 황금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지니고 있어 매우 희귀했고 그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세기 포르투갈 군대에 빼앗겨 유럽으로 건너온 이 보석은 프랑스 샤를 대공이 소유가 되었는데 그는 이 보석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가 직접 벨기에의 유명 보석 세공사를 찾아가 세공하는 등 자신이 가진 어떤 보석보다 이 다이아몬드를 귀중히 여겼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몸엔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이 보석은 수많은 주인들을 거쳐가게 됩니다. 영국의 헨리 8세, 메리 여왕,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3세 등 유독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랑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리아 테레지아 손에까지 오게 됐는데 그녀는 이 보석에 피렌체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이 보석을 선물하는데 몇 년 뒤 그녀의 딸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렌체 다이아몬드를 가진 나폴레옹의 아내 마리 루이즈도 결혼 4년 만에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유배되면서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85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자가 독일 바이에른 공국의 공주 엘리자베스와 결혼할 당시 그녀에게 피렌체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데 아들의 자살과 스트레스로 인한 거식증에 시달리며 불운한 왕실 생활을 하던 그녀는 18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행 도중 칼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이후 이 보석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금고에 보관됩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페리디난트와 그의 부인 소피가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당시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인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쟁에 패하며 몰락하게 됩니다. 진한 청색을 띠는 매우 희귀한 색으로 후광성이 뛰어나 신비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보석은 인도산으로 프랑스의 보석상인 장바티스트 타베르니에가 구입하여 프랑스로 가져왔습니다. 원래 112캐럿이었던 호프 다이아몬드는 루이 14세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보석은 루이 14세의 명령에 따라 삼각형 모양으로 세공되었으며 그 후 프랑스 왕실 보물의 하나로 소유됩니다. 말년에 그는 많은 전쟁 경비와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재정 상태를 악화시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보석의 비극적인 전설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 보석은 프렌치 블루 다이아몬드로 알려졌습니다. 루이 15세는 이 보석을 자신이 소지하는 것을 삼가고 그의 애인인 듀발리 자작 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참수되어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후 루이 16세는 이를 의식용 예복에 장식하기 이전까지 마리 앙투아네트가 지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소유하고 있던 앙투아네트 역시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792년 9월 7일 왕실 보석관에서 다른 많은 보석들과 함께 도난을 당하게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1830년 보석상 에리아손에 의해 경매장에 나타난 이 보석은 런던의 은행가 헨리 필립 호프가 9만 달러에 구입하게 됩니다. 호프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에리아손은 그 후 낙마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호프가 죽은 후에 이 다이아몬드는 그의 조카인 헨리 토마스 호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석은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887년 그녀가 사망한 후 보석은 손자인 클린턴 호프경에게 상속되었습니다. 1894년 그는 미국의 여배우와 결혼을 하였으나 그녀는 다른 남자와 도주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906년 거의 파산하게 된 그는 빚을 청산하기 위해 호프 다이아몬드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 보석은 터키의 황제 압둘 하미드 2세에게 4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는 이 보석을 4명의 부인 중 하나인 수바야에게 주었으나 혁명의 기운에 놀란 그는 다시 이 보석을 1911년 피에르 까르띠에에게 팔았습니다. 다시 까르띠에에게서 이 보석을 구입한 워싱턴 포스트의 전 소유주인 에드워드 B. 맥클린은 부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1947년 맥클린 부인이 사망한 후 뉴욕의 보석상인 해리 윈스턴은 1949년 이를 구입하여 자신이 잠시 소유하고 있다가 1958년 9월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하여 현재는 이 박물관의 중심이 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잡다구리였습니다.